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18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당근마켓 이사가 언제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며칠? 다음 주 월요일. 날짜는 모르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기로 출근해요. 아, 네, 지금 다들 짐 싸고 있고 내일은 아마 5시인가 조기 퇴근한다고 했었는데 짐 싸고 6시까지 짐 싸고. 싸라 그래서 저 오늘 여기서 방송하자 그래서 약간 걱정했던 게 이제 새집 증후군에 제가 되게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냄새 나면 조금 머리가 금방 아파지고 혹은 뭔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떠다니는 무언가가 저의 눈을 잘 공격해요. 그래서 눈이 따끔따끔한다거나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 와 있는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냄새도 많이 안 나고.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싸게 하느라 뭐 팬티를 많이 안 칠한 것 같고 그런 이상한 접착제로 이쁘게 하는 거 그런 걸 많이 안 한 게 먼저인 것 같고, 그리고 이 강남 이 교보타워가 딴 건 몰라도 약간 불편한 점도 있지만 공기질은 거의 최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오래된 건물인데도 음. 저희 그 폴이라고 대표가 네. 항상 맞아. 미세먼지 측정기 예전부터 가지고 다니는데 네. 이렇게 0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그 기계가. 여기에서 건물 안에서 그게 어디든. 와. 제가 듣기로 딱 2개가 있는데 미세먼지 안 좋은 날에도 네. 네. 그게 하나가 강남 교보타워 여기,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여기서도 가끔 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현대백화점 판교점. 아. 여기가 공기가 좋아서 아마 있더라도 이게 다 필터 돼 버렸을 수도 있어요. 공조 시설이 잘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공조 시설이 아. 잘 됐고, 그리고 공사하실 때 보니까 그 집진 설비를 다 설치하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여기 지하 주차장 8층인가? 네. 가도 0이라고. 아 맞아, 제가 와, 지하 주차장에서도. 영인지는 잘 안 봤는데 여기 지하 8층인가 이제 여기 관리하는 분들 약간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미팅할 때 가봤는데 네. 지하 8층인데 공기가 너무 깨끗해. 마스크를 와. 썼는데도 공기 깨끗한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미림타워나 그쪽에 있다가 음. 여기 지하 8층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약간 임시 시설 같은 데서 네. 공기가 너무 좋은 거죠. 와. 부럽네요. 네. 근데 건물이 잘 돼 있긴 한가 봐요. 그런 그런 거 봐서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것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저기 회색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저기 밖에서 빨간 벽돌 그거예요. 아. 그 디자인에 대한 집착, 아. 벽돌에 대한 집착. 교보문고가 약간 그런 게 있다고? 뷰를 가렸는데 좋은 뷰를 가리긴 했는데 네. 이게 오래된 건물인 것 같아요. 꽤. 음. 그래서 약간 불편한 점은 있어요. 통유리가 아니고 지금 여기 방화문 같은 게 좀 안 이뻐요. 일반적으로 요즘 유리문을 하고 불났을 때 위에 셔터가 내려오는 방식이라 이걸 네. 열어놓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해요. 이 문 아, 짝을 항상 닫아놔야 돼요? 약간 오래된 건물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기본기라 그럴까, 공조랑 엘리베이터 여기 엄청 빠릅니다. 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아까 올라오다가 놓쳐가지고 네, 그래서 그쵸. 다른 분들 내리는데 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여기서 11층에서 타고 핸드폰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멈췄는데 이게 속도상 이게 1층이 아닐 것 벌써 같은데. 1층이 아닌 것 네. 같은데. 아니 이게 기압차도 느끼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면은 사실 알 텐데, 그게 잘 안 느껴지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엘베가 저도 기압차도 있고 원래 멈출 때 그 멈추는 느낌 있잖아요. 엘베가 네.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급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자재 하나하나가 다 고급인 게 좀 관리를 잘하는 건물이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층은 여기 다 쓰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10층에 이쪽 공간 저쪽 공간, 그러니까 미림타워로 그게 그러니까 2개가 있고 11층에도 2개가 있고 아. 네 개예요. 교보타워가 양쪽 사이드로 나눠져 있어요. A, B로 건물이 나눠져 두 개인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약간 H자로 생겼는데 가운데가 브릿지고, 그래서 저희 기존 당근마켓 사무실로 비하면 이제 그 공간이 4개가 생긴 거 추가. 와. 하나이던 게 그냥 4개 된 거.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당근마켓 라운지 가보면은 초록색 이끼가 엄청 포인트라고 그때 제일 비싼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새 사무실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제 회의실 회의실? 회의실을 이제 아까 돌아다녔는데 회의실이 진짜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대비 기존에는 이제 90명 공간에 회의실이 한 5개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1인실이 2개였는데 여기는 네. 같은 90명 공간에 회의실이 거의 10개 가까이 나와요. 1인실 빼고도. 현재 직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은 아마 160명인가 50명인가 160, 그럴 거예요. 150. 자리가 없어서 어차피 이제 기존에 네. 자기 자리도 없었는데
선수림님이 이사한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이사를 아직 한 건 아니고요. 당근마켓이 다음 주부터 여기로 이제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도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거 사무실 얘기 더 하실 거죠? 뭐 하면 되죠. 뭐 저희 얘기해야죠? 다른 주제도 없어서 어차피 네. 지금. 아 저는 그거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CP님이 그 전에 되게 좋다고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뭐지 최근에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신 거? 아 오키콘. 오케이콘 네. 그 이번 공개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CP님 발표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발표 재밌었는데 네. 그거 한번 공개됐다고 해서 봤었거든요. 네. 근데 CP님이 얘기한 게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한 20명대까지만 해도 회의실이 진짜 한 개만 있어도 부족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서초에 있을 지금 때. 네. 지금 강남에 저희 한 절반 정도 출근하니까 한 7, 80명 회사 출근한다고 치고 지금 회의실 6개 정도 되는데 5개에 1인실 2개인데 항상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그것도 그렇고 구조가 거기가 꽉 찬 거를 제가 느끼는 게 저는 이제 녹음하려고 가끔 오잖아요. 오면 저는 항상 라운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담소 공간 거기에서 랩탑을 켜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항상 회의하시는 분들로 꽉꽉 차요.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더 이상 못 써서 그게 좀 재밌는 게 회의실이 없으니까 거기도 꽉 차고 심지어 이제 회의를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실제로는 훨씬 지금 오버 캐파시티인 그러네요. 상태인 네. 거죠. 근데 그걸 좀 많이 느끼는 게 20명일 때 한 개였으면 충분했는데 한 7, 80명 나오는데 이게 뭐 지금 회의실이 아닌 공간도 포함하면 10개 이상이 항상 돌아가는 거잖아요. 풀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CP님이 오키콘에서 발표했던 주제가 이제 회사가 커가면서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뭐 엄청 깊은 얘기가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때 그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의실이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도 여기서 포인트가 회의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회의실이 몇 개인 거죠? 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 공간마다 한 10개 거예요. 아마 제가 10개가 되나? 그러니까 한 40개? 네, 5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5개에서 40개로 늘어나는 거죠. 엄청나게 많아지는 건데 걱정은 안 될 것 같아 한동안은. 근데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 이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많이 바뀐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이게 것 같아요. 사람이 늘어나는 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제곱 그쵸. 비례하는 맞아요. 느낌으로 그 2의 n승으로 늘어나는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쓸데없는 회의를 줄이고 이게 회사도 자꾸 성장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줄이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은 면접도 엄청 많아요. 결국에는 이게 팀이 엄청 많아졌는데 그러네요. 면접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은 없으면 또 회의실 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엄청 많고 또 미팅이 팀 간 미팅도 많아지고 외부 미팅도 많아지고 그렇죠. 하니까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을 못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구조가 잘못 짜여져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항상 뭔가 회의를 하고 있다. 다들 바쁘다. 그런 인상이 좀 있죠. 저 아까 둘러보다가 좀 재밌었던 게 공작실 그러니까 선반이 있고 뭔가 만들기 하는 그런 공간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11층 보셨을 것 같은데 메인 라운지 쪽에 거기는 이제 공작실이 조금 커요. 그러니까 다른 데 그냥 OA 공간으로 프린터랑 간단한 사무용품 공간으로 여기는 좀 작은데 네. 11층 쪽에 이제 마케팅이랑 BX 팀이 있다 보니까 거기만 좀 넓게 만들어서 공작실로 만들고 그 바로 옆에는 이제 사진 스튜디오 같은 거 저희가 유튜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만들긴 했어요. 요번에 그 당근마켓 그 뭐죠? 백이 나왔잖아요. 아, 네네. 그거 이제 당근이세요? 직접 팔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러면서 많이들 당근마켓도 이제 직접 커머스를 진출하는 아.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돌더라고요. 그거 아마 외주 맡겨서 제작은 외주하고 판매는 저희가 이제 만든 저희가 나름 커머스 기능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간단한 거 팔 수 있게 그거 이용해서 팔고 있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약간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아직은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뭐 당근마켓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당근마켓을 그 기능, 당근마켓의 기능을 제가 오늘 발견한 기능인데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당근마켓 하기로 예약을 했어요. 뭐 하나를 사기로 했는데 전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약 시간을 정해 놓으면 앞뒤 1시간 정도에는 전화를 할 수 있고 전화번호가 내 전화번호가 뜨는 게 아니라 익명의 전화번호 1544 뭐가 떠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근데 막상 생각해 보면 전화번호 주고받는 것도 사실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거 삐. 추가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왜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상관없어요. 이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죠. 어차피 다 아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전화번호가 노출 안 되는 건데 네. 그게 양방향 안심번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은 050으로 내가 걸면 그러니까 네이버에도 안심번호 돼 있잖아요. 네. 내가 걸면 내 번호가 그 사람한테 노출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번호는 나한테 050으로 보이지만 내가 걸면 발신번호 표시에 의해서 내 번호가 노출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아까 1588이라고 뜬 거는 그거를 이제 KCT라는 회사에서 저희 당근마켓 대표 번호로 뜨게 1588로 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픈해서 사용자들도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가 커져서 그런지 다른 데서도 그런 기능을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오픈하고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온 것 같아요. 다른 회사에서 아. 경쟁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발신번호 변작 금지에 표시 위배된다. 제한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발신번호를 우리가 조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 업체가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다른 기능으로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은 내 번호가 노출되는 일반적인 그렇겠네요. 안심번호로 해서 내 번호가 노출된다는 그 메시지를 하거나 혹은 이제 발신번호 표시 금지로 하면 되는데 그럼 사람들 요즘 전화 안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고 지금 VoIP를 해야 되나 그러나 VoIP 우리가? 얘기하시더라고. 아 엠넷 통화. 네. 네, 왜냐면 요즘에 엠넷 통화도 그 진짜 전화처럼 뜨니까 네. 그런 약간 아 복잡한 이슈가 이슈가 있는 또 것 같아요. 있었군요. 왜냐면 그쵸. 발신번호 변작하는 거에 대한 이슈도 뭐 이해는 하니까 그쵸. 진짜 뭐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딴 회사 몇 개 쓰고 있었대 이미. 근데 그때 이슈가 안 되다가 저희가 하니까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우리 너무 크다니까요 당근마켓이. 아우 엄청 크죠. 너무 커. 네. 근데 그 기능 오픈한 지 몇 주 안 됐는데 제가 그러니까 벌써 알기로는. 써보셨다는 게 신기하네. 저 한참 거래 안 하다가 오늘 아 거래했는데. 하필 딱 네. 맞아요. 기능이 보여서. 네. 오피스 이야기하다 또 새버렸는데 네. 당근마켓으로 왔는데. 오피스에 대해서 뭐 더 자랑해 주실 만한.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오피스는 다음에 또 이제 지금 마무리 공사가 다 안 돼서 네네. 아직 책상도 다 안 들어오고 오피스 오면서 하나 바뀐 건 그거 있어요. 저희가 이제 원래 스탠딩 책상이 있었는데 네. 이제 허먼 밀러 의자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근데 이것도 이제 다 주진 않고 약간 안에서 갑론을박이 많았죠. 왜요? 너무 비싸다. 스탠딩 데스크를 쓰면 의자 좋은 게 필요 없다. 아. 왜냐면 의자 아무리 좋은 거 앉는 거보다 그냥 한 번 일어나는 게 더 좋은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스탠딩에다가 허먼 밀러 다 줘버릴 거냐. 근데 저희가 이제 한 몇 년 해보니까 거의 5년 했잖아요. 스탠딩 안 쓰는 사람은 안 쓴다는 거죠. 네. 약간 그게 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아. 걸터서 앉으면 안 돼요. 그게 다리가 하나예요. 스탠딩 데스크는. 네. 그러니까 데스크권은. 가운데서 하고 네. 옆에를 이제 근데 스탠딩 데스크는 다 그 구조예요. 네. 끝에 네 군데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두 개를 네. 지지하는 구조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바꿔서 스탠딩 데스크 한 사람은 그냥 일반 퍼시스죠. 그 의자도 비싸요. 20만 원짜리, 24만 원짜리예요. 요즘 의자들이 그거 하고 뭐. 그게 아니면 이제 퍼시스 일반 책상 그 다리 4개짜리로 하고 허먼 밀러 의자. 근데 허먼 밀러가 더 비싸잖아요. 허먼 밀러 100만 원 하지 않아요? 아니요 조금 우리가 조금 싸게 받았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비용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개인의 선택. 그러니까 스탠딩 안 쓰는 사람이 태반인데 네. 굳이 스탠딩을 다 줄 필요가 있나? 아 그쵸. 그리고 그 스탠딩 데스크가 이사할 때 엄청 힘들어요. 아. 일반적인 데스크는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막 이렇게 예, 하는데 예. 스탠딩 데스크는 뒤집어 엎어서 하면 하다 안 돼요? 보면 이사하고 나면 이게 다 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짜 쓰고 싶은 사람만 스탠딩 쓰게 하자 뭐 이런. 저는 진짜 쓰고 싶어서 스탠딩 했습니다. 안 쓰시잖아요. 서서 하지 안 해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쵸, 저도 낙교님이 못 서 봤어요. 계시는 거. 아 근데 저는 원래 회사에서 스탠딩 책상을 써서 네. 집에도 스탠딩 책상을 샀고 집에서는 똑같은 환경으로 일어나서 구축하려고. 하세요? 잘 안 하죠. 청소할 때 많이 올리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에 스탠딩인데 그렇게 사신 분들 네.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스탠딩 잘 안 해요. 회사에선 이상하게 안 일어나서 일하는 게 안 돼요. 근데 집에서는 오히려 일어나지고 그러니까 회사는 일하다가 이렇게 라운지 나와서 좀 쉬고 이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 맞아, 많아질수록. 맞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앉았을 때 딱 앉아서 일만 하는 것 같고 근데 집에서는 앉아서 쉴 공간이 없잖아요. 라운지 같은 넓은 맞아. 공간이. 그러니까 오히려 음. 일어서서 일하게 되는 것 저 같아요. 집에서 잘 썼는데 이제
최근에 잘 안 쓰는 거는 지저분하니까 책상이 뭐가 자꾸 올라가면은 또 이게 올렸을 때 뭐 걸리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럼 또 이제 안 쓰게 되고 약간 그게 그러니까 스탠드 책상을 잘 쓰려면은 진짜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 딱 그 작업 컴퓨터 그걸 잘해야지. 올려놓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스탠딩 했는데 올리잖아요. 막 옆에 책상이랑 어긋나서 고장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딱 보면 스탠딩 데스크가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이에요. 네. 그런 회사 것 좀 공간이 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이전 그러니까 벌써 이전 사무실이 됐는데 그 강남에 네. 있을 때 거기에 바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이사하고 직후에는 이뻤죠. 거기가 깨끗했고 사람들이 거기서 일도 했거든요. 음. 근데 점점 뭔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짐 놓는 곳이 아, 되고, 어디요? 당근마켓? 예, 당근마켓.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맞아요. 요번에 이사하면서 저희 회사도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사하면서 바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미리 얘기했던 게 내가 다른 데서 봤더니 바 테이블에 짐을 올리면 안 되더라. 절대로 올리지 말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맞아요. 바 테이블 운영하고 근데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약간 코로나 영향이 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초기에 이제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식물도 그렇잖아요. 식물도 그쵸.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되게 잘 자랐는데 지금 다 죽어 있거든요. 근데 신경 쓰는 사람이 없고 지금 사무실 쪽을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관리 안 하니까 네. 근데 금방 거기 그렇게 된것 같아요. 처음부터 거의 한쪽은 짐이 있었어요. 그래요? 뭐 앰프 뭐, 같은 거 올라가 있고 그랬죠. 처음에. 뭐야 음. 그 토스터기 올라가고 하면서부터 거긴 망했어. 근데 그 그게 점점 자리가 확장된 거죠. 근데 저는 그 자리가 제일 좋기는 한데 맞아요. 약간 그런 자리가 앉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좀 개방된 공간이라서 그래서 잘 안 쓰긴 했어요 사실. 저는 근데 그런 자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여기도 보니까 중간에 맞아요. 구석진 곳에 그런 데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10층은 이쪽에 있고 11층 그러니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뷰 아, 좋은 별로 데가. 없더라고요. 네. 아쉬워. 진짜 좋아요 여기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짐 와중에도 꼭 거기서 일하는 분 있었어요. 어, 저희 맞아. 일본 아. 마케팅하는 분은 꼭 거기서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스타벅스 가면은 그런 1인 자리 이렇게 빠져 있는 데밖에 안 앉거든요. 아, 저는 그 자리는 불편해서 오래 못 앉겠던데. 보안이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의자 높은 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통. 저 허멀밀러 의자들을 좀 이제 봤는데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의자에 목받침이 없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허멀밀러 기본 사양은 목받침이 없나 봐요. 맞아요. 그거 목받침을 추가할 수는 있는데 돈 내고 그게 허먼밀러가 공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뭐 중국계 해서 이렇게 추가로 한 건데 나쁘진 않아요. 저도 목받침이 있으니까 조금 더 괜찮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있었어요. 목받침을 하고 저희 이제 대표가 좀 키가 큰 편이거든요. 앉은 키가. 그분은 어깨에 닿아버려 그 목받침이. 그러니까 목받침 너무 낮은 거죠. 또 네. 조정이 안 되거든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SRT 모여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 언나천님이랑 이제 밖에서 쓰시는 이름이 언나천님이랑 그 아웃사이더님도 네. 의자에 되게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웃사이더님은 의자를 비싼 걸 2개나 쓰시던데. 근데 들어보니까 허먼 밀러가 원래 원래 본사 유럽인 체형이라고 했나? 그쪽에 맞춰서 나온 거고 얘기하신 것처럼 목받침이 원래 없는 모델이래요. 네. 안 나온대요 시당초에.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 그 쪽에서 끼워 넣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 이질감이 있긴 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허먼밀러가 옵션질이 거의 자동차급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본 가격이 있는데 여기서 옵션을 하나씩 빼면 많이 싸져요. 뺄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더하는 게 회사에 아니라? 들어가는 버전은 좀 싸고 네. 조금 더 비싼 버전은 의자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먼밀러가 쉬는 의자가 아니라 약간 일하는 의자인 게 일반적으로 평평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사람이 약간 앞으로 기울여서 일하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되게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럼 진짜 약간 집중해서 일하게 되는 그런 허리도 느낌?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허리를 세우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허리가 받쳐지면서 이렇게 약간 기우는 거죠. 이게 몸에 맞춰서. 그런 옵션도 있고 뭐 그 와중에 똑같은 허밀러에도 뭐 은색 이런 건 조금 더 티타늄인가 뭐 좋은 재질이라 좀 더 비싸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필요 없는 옵션 몇 개 빼면 조금 싸지고. 근데 허밀러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네이버 있을 때 허밀러가 이 종아리 이 앞쪽에 끝에 부분에 쿠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이버도 그게 계속 돌려쓰다 보니까 한 5년인가 지나면 이게 다 사가가지고 이게 진짜 불편했는데 이제 네. 그거 아예 없어진 모델이더라고요. 옵션이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허먼밀러 확실히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막 엄청 티가 나진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스탠딩 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의자 좋은 거보다. 근데 있으면 편하긴 해. 네, 여름에 진짜 좋아요. 스탠딩 하기 왜요? 잘한 것 같아요. 여름에 왜? 여름에 땀이 안 차요. 그러니까 여름에
아무리 좋은 의자여도 메쉬가 아니면 약간 땀이 차거든요. 네. 그래서 막 메쉬 방석 쓰고 또 하는데 허먼밀은 확실히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메쉬 재질로 의자 나오는 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있긴- 없고 잘 그러니까 만들기 힘들다고. 잘 퍼시스나 만들기 이런 데 힘든 것 있긴 같아요. 한데 이제 뭐 은근 빨리 해지나 보죠. 음. 저도 그건 안 써봐서. 저는 메쉬 바닥이기는 한데 중고로 산 거라 바닥이 많이 꺼졌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나중에 아웃사이더님 한번 오시면 물어보시죠. 의자 좋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저도 그 개발자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키보드랑 나중에 또 의자를 관심 많이 가지잖아요. 사실 저는 둘 다 이제 그 이번에 서비쿠라님 만든 것도 보면 제가 거기다가 키보드에다가 매직 키보드 1, 매직 키보드 2, 매직 키보드 3 이렇게 써놨거든요. 나는 매직 키보드만 쓴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어뷰저잖아요. 그죠. 그쵸. 데이터를 정제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매직 키보드를 3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직 키보드 1, 매직 키보드 2 이렇게 했었죠. 근데 저도 아직 의자나 키보드 쪽을 그렇게 잘 몰라서 그냥 매직 키보드 괜찮은데? 전 이게 제일 좋은데. 싼 키보드는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싸지 않지만 의자도 저는 회사 잘 거랑 똑같은 거 샀어요. CDG 거요? 네, 고민하기 싫어서. 전 의자는 진짜 그건 별론 것 같아요. 저는. 아 진짜요? 그냥 약간 딱딱하고 일하는 의자를 좋아해서 원래도 이제 네. 이케아 거 좀 비싼 거 썼는데 딱딱한 거, 네. 안 굴러다니는 아, 거 집에서 맞아, 그거 맞아. 쓰거든요. 네. 그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그냥 해요.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또 딱딱해서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차라리 스탠딩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의자 고를 때 하나 좀 고민되는 포인트는 지금 CDG 것도 그런데 좀 소리가 나. 삐걱대는 맞아요. 소리. 아 그래서 플라스틱-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오래되면 조금 더 소리가 많이 나고 뭔가 삐걱삐걱 되는 느낌이 그렇죠. 생겨요. 그거를 이제 뭐 윤활제 칠하고 해서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네. 게 아니면 다 분해해가지고 또 정리해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음. 그게 제일 짜증나더라고요. 왜냐면 밤에 좀 컴퓨터 하고 하면은 그 소리가 들리니까 아내가 깨고 그래서 안 나는 의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안 움직이는 거 쓰면 되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그런 거 그것도 안 나무 나잖아요. 삐걱거리는 소리 나요. 아, 그런가? 쓰다 걔는 보면. 근데 나무 원판에 그냥 바닥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네. 밑에 뭐 바퀴도 못 맞아, 움직이고 맞아. 소리 근데 날 보통- 여지가 많이 없어요. 맞아. 아예. 소리 나는 부분이 움직이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막 이렇게 구조를 여러 개 만들고 뭐 이렇게 꺾고 막 뒤로 밀고 있잖아요. 이런 기능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저는 소리만 안 나면 진짜 비싼 것도 써보고 싶긴 해요. 좋은 거. 커먼 밀러 소리 안 날까요? 모르겠어요. 허먼밀러 또그 이제 네이버에 때 오래 쓴 거를 이제 저는 갔을 때 이미 오래 쓴 것들이 계속 재활용되는 거 네. 봤으니까 오래 쓰면 다 막 삐끄덕거리고 근데- 뭔가 허접해요. 이게 막 조립된 게 약간씩 느슨해진 느낌이. 근데 확실히 회사에 그렇죠. 있으면 거의 신경 안 쓰게 되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안 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앉는 네. 의자도. 근데 집에서 쓰니까 아 그럼요.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게 뭐. 일어서서 일하세요. 그냥 이런 수출 같은 거에 일하다가 밖에 안 달린 거. 아 집에서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최대한 조용히 있죠. 밤에는. 집에서 일 안 하거나. 아 뭐 일한다기보다 이제 뭐 개인 작업하거나 인터넷 서핑하는 거죠. 뭐 사실 별거 있나요? 뭐 대단한 걸 하겠어요. 인터넷 서핑을 위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스탠딩 책상을 사고 움직이지도 않은 아, 잘 좋은 쓴다니까요. 의자를 사고. 청소할 때 진짜 좋아요. 아니 청소용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근데 요즘 이제 책상 이야기 한 김에 저도 이제 집에 방 작은 거 하나에다가 완전히 방송 세팅 다 해놓고 스탠딩 데스크에 제가 쓰던 의자 이제 노트북 스탠드에다가 다 해놨거든요. 네. 그냥 USB-C 하나만 꽂으면 다 돼. 완벽한 환경이에요. 오. 웹캠도 다 있고. 네. 근데 거기서 할수록 뭔가 답답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거기 작은 방 공간에서 일하는 게 그래서 그냥 이케아 가서 그 화장대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냥 심플한 그냥 책상 심플 책상 작은 거 그거를 이제 그 거실에 하나 놔두고 거기서 일해요. 요즘 노트북 M1 들고 가서. 그러니까 뭔가 좁은 공간에서 일하기 싫은 거죠. 맞아, 집에 맞아. 와서도 그래서 그냥 굳이 거실에 와서 일하면 애 놀고 있고 와이프 뭐 있을 때도 나도 거기서 같이 일하면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 저도 약간 집에서 그런 공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일하면 되게 기분이 안 나고 어디서 일하면 되게 기분이 잘 나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스벅도 진짜 많이 가요. 맞지. 그 아침에 스벅이 보통 7시에 열거든요. 7시 가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바자리 가가지고 거기 한두 시간 정도 이제 개인 작업하거나 하고 올 때도 있는데 그것도 되게 기분 좋기는 해요. 되게 이 넓은 공간을 혼자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거 키보드나 저도 뭐 스탠딩이나 뭐 데스크 의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몸이 돌아다니는 게 제일 더 좋은 것 같은 그냥 이거 들고 심플한 책상에서 1시간 집중해서 일하고 또 맞아. 움직여버리고 이게 더 좋지 않나 요즘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완벽하게 세팅하고 보니까 이게 뭔가 다 부질없는
완벽하게 세팅하는 건 이제 스튜디오 같이 진짜 촬영할 때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완전 네. 되기 전에는 이게 한 번만 꽂으면 다 되고 이게 완벽한 이상적인 환경을 꿈꾸고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걸 이제 하고 보니까 별로 그냥 그- 나가고 싶어. 그래서 저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윈도우 PC를 그때 HP 미니 PC 샀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걔도 고정이니까 윈도우를 진짜 안 쓰게 돼요. 맞죠. 진짜 안 쓰게 되고 그냥 이번에 M1 맥북 산 게 진짜 대박인 것 같고 이거 너무 잘 쓰고 있고 뭐 수박할 때도 너무 좋고 네. 근데 윈도우도 그냥 굳이 살 거였으면 서피스 살 걸 그랬나? 라는 생각 진짜 많이 그러니까 드는 제가 것 같아요. 그때 서피스 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바보긴 하죠. 그러니까 서피스가 비싸요. 맞아 비싸요. 맥보다 더 네. 비싸요. 사실 네. 이게 말이 안 됐는데 네. 그리고 점점 느려지니까 근데 진짜 이동성 하나 네. 그렇죠. 저도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꼭 써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암 버전 윈도우 말고 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뭔가 데스크탑 하나가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짜증나서 음. 저도 그 데스크탑 어떻게 버릴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미니 PC를 사본 건데 근데 그래도 뭐 다 연결돼 있어야 되니까 또 맞아요. 윈도우 PC는 선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이 많다 보니까 작아도 사실 스탠딩 데스크 위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선이 한 10개씩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맥을 설치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맥은 선이 한 개잖아요. 거의 뭐 딴 거 연결할 수도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서 문제가 없는데 사실 다른 윈도우 PC 같은 경우 좀 선이 많아서 힘들긴 하죠. 아예 노트북 쓰는 게 아니면. 요번에 아이맥에 랜선 포트가 없어요. 그거 지난번에 말했는데 랜선은 없는데 전원이 딱 나오잖아요. 아 맞아 네, 맞아. 거기에 전원에 꽂도록 있어요, 돼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 얼마나 깔끔하게. 그 베젤이 얇으면 맞아요. 랜선 꽂을 만한. 제가 포트가 일부러 안 그런 것 나오는 같아요. 책상 위에서 선 꽂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아이맥 같은 건 깔끔하게. 유선을 꽂으면 좋거든요. 음. 근데 랜선이 또 올라오면 안 예쁘잖아요. 그쵸 안 예쁘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일부러 저기서 랜선 꽂으라고 그런 선이 책상 위로 못 올라오게 한 것 같아요. 꼽을 게 없죠. 그렇게 따지면. 그럼 물론 USB 꽂을 건데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해도 랜선이 밖에서 들어오는 선은 적어도 하나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뭐 얘기를 좀 잘라서 가볼까요? 아, 네. 네. 사무실이랑 지금 뭐 얘기했지 방금 전에? 몰라요. 업무 장비, 업무 업무 장비, 장비 장비. 얘기하다가 아, 갑자기 맥으로 넘어왔는데. 이거 네, 그러면 타임 스탬프 찍기 어렵다. 그냥 사무실 얘기로. 네, 사무실 퉁치고 네. 사무실의 업무 환경 이런 걸 퉁치고 그 테일스케일 얘기 잠깐 해볼까요? 테일 스케일이 뭐예요? 저희가 또 고민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네. VPN방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사내 VPN. 그쵸 사내 VPN. 네. 근데 사실 이게 CP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옛날 구조로 보면은 사무실에다가 우리 업무망을 붙여놓고서 사무실에 접속하는 방식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쵸. 근데 CP님 또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저희가 VPN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 네이버 때도 그렇고 카카오도 다 그러는데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우리 개발망이나 이런 거 그냥 붙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좀 더 빡세게 하면 프로덕션은 막아놓는데 사무실에 일할 때는 VPN 필요 없는 구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 Z가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VPN을 어떻게 했냐면 펄스라는 장비를 많이 쓰는데 하드웨어 장비를 사내 오피스 그 스위치 어딘가에 꽂아놔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사내 네트워크망으로 들어온 다음에 얘가 사내망을 다시 타고 나가니까 아까 개발망이나 이게 다 그쵸?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하드웨어 방식으로 하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없었으니까 상관없는 게 그렇죠. 그냥 가끔 재택으로 장애 대응하는 용으로는 괜찮아요. 그게 라이센스가 동시 접속자 수거든요. 근데 예전에 네이버도 한번 그 AI 터졌을 때 그랬는데 갑자기 전사 재택을 딱 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라이센스가 부족해서 VPN 접속을 못 해요. 왜냐면 애초에 동시 접속을 네. 뭐 전 직원이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걸 가정 안 한 거예요. 그쵸. 하드웨어로 딱 짜여져 있잖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가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우선 사내에 설치했을 경우에 요즘에 사내 오피스 VPN이 그러니까 전원이 다운되거나 이 인터넷이 다운돼요. KT가. 그러면 그냥 오피스 건물에 인터넷이 안 되는 것뿐인데 장애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VPN이 없어 갖고. 그래서 이제 또 대안으로 그러면 IDC에다 VPN을 넣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동에 한번 겪어봤잖아요. IDC가 나가. 그럼 또 IDC 이중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끝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느니 그냥 소프트웨어 방식 VPN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하게 AWS 띄우면 되지 않나?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가는 거죠. 맞아요. 굳이 옛날 방식대로 막 오피스에 VPN 하드웨어 사갖고 막 할 필요 없이 그냥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하면 전 직원이 재택할 때 그냥 그거 늘려가지고 하거나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게 이런 테일 스케일. 아니요 그거는 예? 딴 얘기고 이런 이제 아무튼 생각을 한 거죠. CP님이 얘기하신 포인트가 굳이 사무실에서 그걸 할 필요가 없다. 음. 근데 그리고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어차피 사무실 출근을 한다는 게 베이스인데 그런 방식을 쓰는 포인트는 사무실 출근하는 사람 반이고 네. 지금 여기로 저희가 이사를 와도 실제로 출근은 뭐 절반 정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아직은 많이 오시긴 그렇죠. 하지만 근데 사실 뭐 기존 사무실은 뭐 이미 자리를 넘는 사람들이 네. 있는 거니까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도 많이 출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저도 많이 공감이 됐던 포인트가 굳이 그거를 사무실에 연결을 한 다음에 다시 내보내야 되나? 결국에 그게 이제 AWS 망이랑 이쪽 사무실이랑 사이트 투 사이트 VPN으로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네.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고민을 하고 그냥 바로 AWS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좀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요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CP님 생각하는 요건이 저는 요것도 되게 CP님이 예전에 잘 몰랐는데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CP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은 게 CP님이 되게 OTP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패스워드 복잡하게 하는 걸 되게 강조하고 CP님 거의 무조건 OTP 켜놓은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요즘에 느끼면 왜냐면은 사람들한테 비밀번호 강요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거든요. 복잡하게 써라. 이게 복잡하게 써라 그래도 1, 2, 안 3, 돼. 4 쓰는 사람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OTP 하나 더 있는 게 보안 막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저희 VPN의 요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저희가 옥타를 쓰고 있으니까 옥타 통해서 로그인 SSO가 되고 이제 그 OTP까지 되는 거 네.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 지원하는 VPN이 거의 없어요. 음. 요거 지원하는 VPN이 거의 없고 지금 그래서 썼던 게 그때 CP님이 처음 셋업했던 게 AWS 정확한 명칭이 뭐죠? 클라이언트 VPN. 클라이언트 VPN. 아, 예. 요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AWS 망에다가 클라이언트 VPN 셋업을 해서 별도 대역대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AWS VPN 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요건 이제 오픈 VPN 개조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접속을 하게 하는 방식인데 얘는 MFA가 돼요. 근데 지금 오픈 VPN 쪽 클라이언트들은 MFA가 안 돼요. 오픈 맞아요. VPN도 안 되고 터널 브릭도 안 돼요. 그걸 뭐 마개조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있긴 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해봤고 일단 공식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오픈 VPN 계열에서 쓰려면은 AWS VPN 클라이언트 써야 되고 이건 어쨌거나 MFA가 되거든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좀 많이 구려요. 너무 잘 끊어지고 네. 인터넷망이 끊겼을 때 너무 민감하고 끊어졌을 때 인터넷이 아예 먹통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상하게 인터넷이 안 되는데 예. 컴퓨터 껐다 켜야 돼요. 아, VPN 맞아요. 종료로도 안 되고. 뭐 누가 편법적으로 또 그거 아예 초기화하는 방법을 찾아놓긴 했는데 어제 컴퓨터 껐다 켜는 제일 확실하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개발할 때 이거 계속 붙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개발만 같은 아, 경우는 그리고 모바일이 안 돼요. AWS 클라이언트 모바일이 안 VPN 은. 돼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대안을 찾고 있는 거죠. 그 대안을 찾고 있는 건데 지금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뭐 펄스에도 보면은 클라우드 쪽에 설치해서 쓰는 게 있더라고요. 하드웨어 장비 넣지 않고 네. 그냥 AWS 바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서 붙이는 건데 가격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드웨어보다 더 정확히 모르겠죠. 비싸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드웨어는 초기 비용이 비싸고 연 갱신 비용이 엄청 싸요. 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은 매번 내는 거니까 음. 더 비싼데 이제 우리가 AWS 쓰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음. 하드웨어 대신 하드웨어를 늘려야 되잖아요. 대응이 그쵸. 힘들죠. 근데 VPN 방식은 저희가 했을 때 하드웨어 방식은 뭐냐면 하드웨어를 미리 깔아놓고 우리가 10명이어도 200명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펄스랑 그 전에 한번 테스트 해봤던 게 테일스케일. 뭐 테일스케일 얘기가 웨이드 아니고 VPN 중에서 테일스케일 하나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제가 셋업 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린 UNL이라고 사실 프린 UNL이 아니라 프리 터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뒤가 살짝 좀 말해주세요. TNUL이 터널 느낌이니까 PRITUNL이라는 그 VPN 또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리서치를 좀 하고 있어요. 걔는 보니까 메타모스트랑 이런 데서 쓰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리서치를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아무튼 이쪽은 아직 많이 안 써봤고 이건 또 나중에 써보면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테일스케일을 써봤는데 너무 좋긴 했어요. 너무 좋아요. 어떤 점이요?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잖아요. 연결돼 있어 VPN. 오. 그 테일스케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네, 전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테일스케일이 지금 최근에 약간 와이어가드 프로토콜 기반으로만 해서 네. 그 이게 VPN 무슨 프로토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VPN 프로토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눅스에서 네이티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뭐 건데 L2TP나 PPTP 뭐 이런 그런 레이어인 것 같아요. 저 정확히는 네. 모르는데 제가 그거에 왜 관심이 있냐면은 그게 VPN 서버를 만들고서
그게 꼭 그 와이어 가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와이어 가드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써봤을 때 너무 경험이 좋았어요. 거의 접속하자마자 1초 만에 붙고 끊으면 또 1초 만에 끊어지고 너무 잘 됐거든요. 예전 테스트 해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지원하는 VPN 서비스가 없나 하다 찾아보니까 이제 테일스케일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걸 써보려고 했는데 네. 테일스케일이 너무 좋은 점은 일단 걔는 개념 자체가 중앙에서 VPN 서버에 접속을 해서 VPN에 들어간다는 컨셉이 아니라 네. 그 VPN망에 붙어 있는 모든 기기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VPN에 붙어 있다는 컨셉은 가상 사무실에 내 기기를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컨셉이. 근데 우리는 뭐 AWS 쓰니까 그 한 대를 릴레이라고 하는데 릴레이를 통해서 열어주긴 했었지만 테스트할 때는.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뭐 다른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가 뭐 집에서 리모트를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서 그 네트워크에 붙으면은 VPN에 다 붙으면은 그 장비들은 하나의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걔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그냥 모두 다 거기 붙기만 그 VPN에 붙어 있으면 서로 직접 연결이 되는 낙견님이랑 너굴님 컴퓨터 다 네. 붙은 서로 다 네. 연결이 할수 가상의 있는 그런 거죠. 네트워크. 가상 오피스인 거죠. AWS 서버까지 다. 맞아. 그런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 컨셉은 진짜 안 끊겨. 안 끊겨. 안 끊기도록 돼 있고 사실 그게 진짜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은 이게 진짜 회사 업무만 보는 장비면은 될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래서 회사 업무만 보는 장비면은 그거를 주고서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개발망 다 연결돼 있고 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편해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거꾸로 인증을 강화시키고 싶은데 MFA를 일정 기간 동안 세션 기간 동안 주고 싶은데 네.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있다가 다시 접속하면 MFA를 하고 싶은데 안 네. 돼요. 6개월이야 그게. 아. 끊을 수도 없어. 이 사람 끊는 아. 것도 안 되는 것 같던데. 맞아 안 돼요. 그게 유일하게 하려면은 그 안에서 삭제해야지. ACL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역을 주는 ACL이 있는데 그걸 동적으로 계속 편집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만 가능하고 지금 약간 컨셉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 컨트롤이 좀 어려웠고 그 ACL이나 이제 뭐 오디도 사실 잘 안 돼 있었어요. 봤을 때. 그래서 약간은 아직은 완전 초기 단계다. 아직 초기 CD 투자 받고서 좀 개발하는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잘 안 돼 있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진짜 만족도 굉장히 높고 진짜 작은 정도로 시작을 했으면은 우리가 진짜 작은 업체 작은 뭐 10명이 사는 정도였으면 그냥 써도 괜찮지 않았을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옥타 연동도 되고. 그러니까 서로 다 켜놓고 모바일에 해놓으면 그냥 이 사람이 컴퓨터에 서버 로컬에 띄우면 내가 여기서 모바일로 맞아요. 테스트 해버릴 수 있는 거죠. 별다른 설정 없이. 서버도 그냥 알아서 접속하고. 그게 진짜 리모트에 되는 거니까 사실 네. 진짜 가상 오피스 같은 느낌? 거의 완벽히 그게 되는 거죠. 음. 재택 많이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좋았는데 너무 좋아서 이게 거꾸로 아쉽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쪽 컨셉이랑 우리가 원하는 거랑 약간 안 맞았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내려놓긴 했죠. 그거는 이제 안 되겠다. 너무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어요. 망을 바꾼다는 컨셉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개발망에만 붙어 있다가 프로덕션망에 붙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망을 바꾼다는 컨셉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요거만 지원해도 어떻게든 좀 나눠서 네. 알파망은 뭐 항상 붙어 있어도 그냥 그렇게 이러니 하겠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알파망이라는 게 저희는 개발망 네. 붙어 있는 거로 쓰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거 분리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의 네트워크에 통짜로 붙어 있는 거죠. 그게 클라이언트 상에서 이렇게 스위칭이 되면은 좋은데 그런 컨셉이 아니거든요. 계정을 아예 바꾸거나 해야 돼서 거꾸로 그 비용은 굉장히 큰 거죠. 계정 바꾸는 비용은 너무 커 또. 그래서 하나만 써야 돼. 약간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사실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해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너굴님도 만약 VPN 필요하면 작을 때는 오히려 할 만한 게 비용이 이제 좀 크긴 한데 좀 싼 플랜은 월 $10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지금 옥타 하려면 $20 올려야 되는데 네. $10, $20 인당 비용으로 하면 아까 그 펄스 비싼 하드웨어 장비 넣는 것보다 더 비싸요. 1년 3년만 해도. 맞아. 근데 이제 작을 때는 이렇게 막 서로 테스트할 때 좋은 것 같긴 해요. 이거 껴버리고 펄스가 단순 계약 비용이 아니라 연간 계약 계속 갱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간 네, 갱신 그래서 비용은 싸요. 하드웨어로 사면. 아 그래요? 근데 하드웨어 아니고 저희처럼 클라우드면 AWS 깔면 그 갱신 비용 비싸게 받고. 오히려 더 그렇구나. 근데 그 비싼 갱신 비용이 거의 테일스케일 비용이거나 테일스케일이 조금 더 비싸거나 거의. 저희는 VPN 예전 사무실 있을 때는 RP타임에 있는 VPN 맞아요. 썼고요. 그것도 많이 쓰죠. 그러다가 이사하면서 맞아요. 유니파이 설치했잖아요. 유니파이에 있는 그거 했는데 IP 타입 때는 얘가 L2TP기는 했어요. 다행히. 그런데 붙을 때 한 2, 3초 걸리고 그리고 맞아요. 이 VPN 서버만 죽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 계신 분이면 VPN 좀 켜주세요. 뭐 이런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많이 것도 하죠. 하고 그랬는데 유니파이는 그런 거 없고 잘 작동하고 또 붙을 때 거의 지연 없이 바로 붙더라고요. 오. 지금도 테스트 해봤는데 끊어질 때 바로 끊어지고 오. LTTP기는 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서 뭐 저희는 아직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한다. 아 그렇네. 유니파이가 있으니까 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1초면 붙어요? 1초 안에 그 시간이 안 나올 정도 그냥 오, 바로 그래요? 붙어요. 엄청 잘 사람이 보는데? 아직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중간에 그럴 수 있겠네요. 머신러닝 때문에 아서스에 VPN 하면 음. 걔가 그나마 빨라요 오히려. 저희가 근데 엑사게이트라고 중간에 방화벽 같은 게 있거든요. 회사 오피스에 거기에다 붙여서 거기에 소프트웨어로 VPN 활성화했을 때는 머신러닝 팀이 데이터 좀만 왔다 갔다 하면 걔가 과부하 걸려서 해서 오히려 아서스 거 VPN 하니까 더 잘 되고 근데 유니파이가 제 생각에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스위치 쪽에 아마 걔도 방화벽에 VPN 기능 활성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경험상 오픈 VPN이나 AWS VPN 클라이언트 오픈 VPN 계열이니까 그쪽은 붙을 때 진짜 느리긴 하거든요. 유니파이도 오픈 VPN 클라이언트 그거 터널 10초 브레이크 아니에요. 10초씩 걸려요. LTTP예요. 자체 기능이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에서 바로 붙는다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이제 아. VPN 설정할 때 그 아예 랜 가설 사설망이잖아요. 그 랜망을 별도로 IP나 서브넷 주고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서 되고. 지정할 때 그럼 PP2P나 그걸로 골라서 LTTP로 하고 있어요. LTTP. HTTP. L2TP, L2TP라는 프로토콜로 네. 해서 그래요? PPTP보다는 확실히 보안적으으로는 좋아서 PP2P인가 뭔가 그거 170번 없어졌던 것 같아서 아마 보안상 문제가 있을 네, 거예요. 보안 프로토콜이. 때문에 아마 네. 없어졌을 거예요. 유니파이가 잘해주네. 그럼 비용 대비 진짜 좋네. 회사 네. 오피스 아. 네트워크 VPN까지 해결해주고. 저희의 유니파이에서 최대 단점은 그 클라우드 키 있잖아요. 네. 걔가 모든 설정을 다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 키가 지금 품절이에요. 아, 그래요? 맞다. 그래서 하드웨어 장비만. 저한테 네. 사실래 한 1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그 구입할 때 그 한국에 계시는 대행 업체를 통해 버퍼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네. 구입을 네. 했는데 거기서 클라우드 키가 없다 자기네도. 그래서 아마존에서 직접 구입을 하셔라. 그래서 아마존 통해서 구입해서 아직도 배송 중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은 그 작은 맥미니 하나 연결해 놓고 거기에서 도커 컴포즈로 띄워가지고 클라우드 키를 쓰고 있는데 맞아, 그렇게 맞아. 했더니 설정이 가끔씩 그 설정 음. 서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껐다 키면은 원래 설정 서버를 자동으로 찾아가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저희 가급적 안 끄고 있다가 나중에 클라우드 키 오면 그걸로 완전히 근데 전환시키면 왜, 좀 왜 낫겠다. 꺼요? 켜놓으면 되잖아요, 계속. 켜놓으면 되는데 저희 이제 초기 세팅하고 아. 그다음에 껐다가 장비 정리하고 막 렉에다 넣고 이렇게 네네네. 하다 보니까 한번 그랬었던 적이 네트워크 찾아야 되니까 어차피 걔도. 있어요. 네, 근데 원래 클라우드 키가 제일 좋긴 하거든요. 음. 그냥 그쪽에다 랜선 바로 꼽으면은 그러니까요. 거의 바로 인식되고 저희도 처음에 그거 그냥 기억이 안 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AWS 올리라고 맞아 처음에 AWS 올려놨다가 이제, 나중에 그 지워버렸어. 뭔지 몰라가지고. 음, 그래서 다행히 그때 막 걷어내고 있을 때긴 네. 했는데 아 이거 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아 진짜 멘붕이었어. 안 좋은 거 같아. 그냥 그랬겠네. 클라우드 키 쓰는 게 유니파이 저희도 쓰면은. 당근 서비스에 그 유니파이 할 때는 직접 했거든요. 아, 네. 네네. 기계 직접 사서 거기는 클라우드 키 집어넣고 음. 저희가 선도 깔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당근 서비스에 사람 늘어날 때마다 그 유니파이 중간 스위치 있거든요. 아. 그거 꽂아서 그냥 랜선만 꽂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1년 넘도록 잘 쓰지 않았어요? 알아서 막 네. 하고 있더라고요. 잘 연결돼요. 그 정도 편해요. 그 정도 음. 규모에서는 진짜 못 쓸 건 아닌 것 같고 음. 오히려 요즘에 얘기 나오는 거는 그때 뭐 유니파이 한번 보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좀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 중앙 그 사이트가 털렸다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유니파이가 자꾸 돈을 벌려고 하는지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돈을 넣으려고 한다. 구독 같은 거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기능을 일반 막아버리는 네트워크 거죠. 회사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죠. 아 그런가? 하드웨어의 그 펄스도 똑같아요. VPN에 이거 한 1000명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200명만 쓰게 하고 아. 그걸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으로 늘려주세요 하면 하드웨어는 그대로고 라이센스만 늘려요. 근데 아마 가성비로는 근데 유니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로. 유니파이가 압도적으로 싸요 제 생각에는. 사실 그런 방화벽 장비도 그걸 못 버틴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네? 그 아까 ML 쪽 엑사게이트 걔네들 좀 핫한 것 같아요. 그 장비 자체가 그러니까 전문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그 등급이 너무 많이 나눠진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전문 그러면은 장비에. 막상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엄청 비싼 장비인데 사실 거기서 아래 등급이야. 그쵸. 엄청 낮은 맞아요. 대역폭만 지원하거나 그런 장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펄스도 보면 낮은 거부터
완전 비싼 것까지 레벨이 진짜 많더라고.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펄스라고 좋은 게 아니라. 근데 그것도 저도 제가 그 네트워크 전문 안 하다 보니까 단위를 보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유니파이랑 예를 들어 유니파이랑 그 어디가 유명하죠? 펄스? 시스코? 시스코 이런 데거 장비랑 비교를 해보고 싶으면은 대역폭이랑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단위를 서로 다르게 적어놓으니까 비교하기 너무 힘들어. 그런 거를 찾아서 판단하는 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유니파이가 또 힘든 게 그건 것 같아. 이제 망분리 나문과 복잡한 설정에 가면 그때 저희도 이제 게스트망 분리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그 어드민에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막 그 콘솔 들어가고 설정하면 제작하면 날아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좀 복잡한 설정 할 수 있는데 콘솔 들어가서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터미널 명령어로? 단점은 아니죠. 다른 것도 그렇죠. 어차피 다 그렇게 하니까. 어드민에서 잘 되는데. 근데 다른 애는 애초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어드민에 없는 기능들이 있어요. 없는 기능들을 그냥 IP 테이블에다 직접 셋업하는 거죠. 제가 게스트망을 완전 분리했나 그랬어요. 그게 저희가 뭐였냐면은 정확히는 KT랑 LG망 따로 쓰는데 게스트망에 LG망만 넣고 싶다. 그래서 그 두 개 꼽혀 있으니까 웬이 두 개 꼽혀 있으니까 하나를 이쪽에만 다 줘버리자. 그런 거였는데. 백번 하나로 들어간 상황인데 저희는 백번부터 나눠버리고 싶었던 거죠. 게스트망을.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건 없을걸요? 그거 보면은 유니파이도 보면은 그렇게 없는 것들은 그 라우터 장비 다 SSH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 네. 들어가서 셋업하는 방법 메뉴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있을 수도 했어요.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하셨어요? 했는데 그거는 그냥 클라우드키 서버 찾는 용도로만 그 서버 설정하는 용도로만 쓰고 대부분 다 했는데 설정해서 보면 그 웬이 두 개잖아요. 웬1, 웬2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웬1은 저희 안 꼽혀 있으니까 비활성화 돼 있지만 VPN도 만들 때 웬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스트망도 웬 선택하는 게 있고 뭐 업데이트 된 근데 것도 저희가 좀 복잡했어요. 망 두 개니까 뭔가 메인 망에 있었던 것 백업망으로 LG를 붙이고, 그러니까 웬 이거를 그러니까 메인 망에 백업으로 LG를 또 설정을 복잡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제일 좀 실망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버프 엔지니어링에서 한번 이제 나오셔서 현장에서 설정하면서 저희한테 가이드를 해주셨거든요. 낙교님도 그랬는데 최초에는 업데이트를 다 했어요 장비들을. 근데 펌웨어 업그레이드 자동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굉장히 배타스럽다. 얘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지금도 업그레이드 안 하고 쓰고 있어요. 근데 해도 되는데 또 해야 될 일이 있긴 한데 말 그대로 이제 좀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누군가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뭐 CPT님도 항상 그런 거 걱정하시는데 당장 그 안 되면은 일을 못 하니까. 그렇죠. 옥타도 그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려서 이거 바꾸긴 해야 되는데 건드렸다 일 하루 못 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니까 맞아요. 회사 사람들의 시간이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집에서는 다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어요. 집에서 뭐 기능 같은 거 필요한 업데이트 하는데 그럼 이제 갑자기 뭐 에러 메시지 계속 날라오죠. 이건 뭐야? 회사 규모가 일정 한 100명 혹은 그 정도 가까이 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스코나 전문 장비를 넣고 그때는 이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채용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없어서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 많은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업체가 컨트롤하는데 업체한테 컨택하고 안 되면 모니터링하고 막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직접 하면 제일 베스트지만. 그렇죠. 저희도 지금 그나마 그런 거 좀 아시는 분이 있어서 컨택하고 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저희 팀에 있는 분인데 뭐 그분도 그분 일이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하는 게 좀 계속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전화 CP가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시간을 또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리고 뺏기죠.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은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업체가 진짜 알아서 잘해주면 상관없는데 그런 업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가이드 해주고 우리가 더 그리고 우리도 결국 잘 알아야 돼. 네. 우리가 원하는 걸 알아야지 네. 해주는데 사실 그럼 우리가 하지. 잘 모르겠어. 옥타 붙이는 것도 좀 고생하고 있어요. 아. 쉽게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해본 업체가 없는 거죠. 미국에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LDAP이나 AD는 해본 적이 많은데 옥타도 그냥 LDAP, AD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금 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도 많이 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채용을 하셔야겠네 한 명.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업체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면 상관. 그래도 푸른 터널인가? 그것도 지금 직접 설치해서 테스트 해보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옥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펄스 그거 VPN 쓰면 또 걔네들이 옥타로 해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죠. 또 삽질하고 막 네. 시간이 겠는데 우리가 뭐 손댈 수도 없고 펄스 장비를. 근데 여긴 소프트웨어 우리가 직접 올리면 문서 찾아가지고 어쨌든 해보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근데 크게 봤을 때 사스 계열이 그러니까 사스 계열의 인증 시스템이 옥타로 진짜 많이 넘어갔다고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옥타 사실 10년 넘은 서비스거든요. 진짜 많이 넘어갔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어떤 걸 해도 다 해본 적이 없는 거지 옥타를. 다 LDEV로는 많이 음. 해봤는데 근데 옥타 진짜 이게 되면 저희도 이제 원래 하려다가 지금 안 하게 되는데 방문자 시스템 같은 게 있어요.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많이 쓰는 엠보이라고 있는데 그 우리 네트워크 그 엠보이랑 철자 똑같아요. 저 안 그래도 그 얘기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엠보이닷컴이긴 한데 거기도 연동하다 보면 웬갖게 다 연동되는 거예요. 상상 초월인데 그 중에 이제 누구 초대를 받고 왔느냐 이거 할 때 호스트를 고르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 사람 언제 다 넣지 했는데 그냥 옥타가 있어요. 옥타 임직원 명부로 이렇게 바로 땡겨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좋네. 그러니까 사람 이 시스템마다 이 사람이 추가됐다는 걸 할 필요가 없더라고. 물론 LDEP도 있고 다 있긴 하지만 구글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옥타가 있고 해놨더라고. 좋네요. 아이고. 시리가. 아 그것도 진짜 괜찮아 보이긴 했어요. 그렇게 연동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니까. 안 하긴 했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나중에는 좀. 근데 그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다 쓴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좀 큰 회사. 우리는 이제 그나마 이거 오피스 하나 있고 여기 11층 오면 전화하면 그 사람이 뭐 10층 내려오고 하면 되는데 미국은 막 사무실도 분산돼 있잖아요, 막. 그래서 미국 회사들은 걔들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연동이 예전에도 말했나 모르겠는데 연동이 상상 초월이에요. 게스트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 와이파이를 써야 되잖아요. 거기 시스코 머라키나 뭐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그 유니파이도 있어 거기에. 그럼 이 사람 게스트로 들어와서 그걸 등록하면 와이파이도 게스트용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할당해주고 할당해주는 전용.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자동 설정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자정 이후에는 방문자들 모두 리셋 시켜하면 못 쓰는 거죠. 오 좋다. 좋아. 좋네. 그리고 라벨기도 연동돼 있어. 이 사람 와. 와서 등록하면 라벨기가 그 브라더 프린터기에서 쭉 나와서 와. 바로 딱 붙여준. 어디다 붙여요? 자기 몸에 붙이잖아. AWS도 우리 그 아, 코리아 그래요? 같은 데 가면 방문자 출입증 딱 붙이잖아요. 정폐용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목걸이. 그러니까 폐용 방식도 이제 이게 진짜 커스텀하게 하려고 이 사람 이름 붙여버린 거죠. 누가 초대해서 왔고. 아 좋네. 뭐 연동 기능 좋네요. 짱이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커지면 확실히 미국 회사들이 일하는 방식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자동 연동이 되는데 저희도 이번에 오늘은 좀 타임스탬프 찍기 힘들겠다.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저희도 하다 보니까 회의실 예약 시스템이나 뭐 방문자 시스템 한국의 회사들 일반적으로 하는 거 연동하려고 부르면 다 커스텀이에요. 우리에 맞게 다 개발해주겠대. 근데 그게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도 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옥타 연동하라고 하면 또 옥타 연동하는 거 얘네들이 개발하고 또 이거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럼 애초에 여기 신기능 자기들이 만들어도 우리한테는 안 돼. 신기능 개발하려면 또 해야 되는데 미국 회사들은 그냥 있는 거 갖다가 워크데이 뭐 다 갖다 쓰면 그냥 그런 거 커뮤니케이션도 필요 없고 깔끔한데 그쵸. 연동도 다 돼 있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회사들은 사스 쓰는데 비용을 많이 안 아끼잖아요. 그렇죠. 그냥 쓰잖아요. 이거 필요한 거면 쓰는 거지. 근데 아직 한국 회사들은 사스를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아서. 그러니까 그게 약간 클라우드랑 비슷해요.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렵긴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뭐 회의실 예약 시스템이나 방문자 시스템 이런 거 해보면 걔네들 초기 비용을 한 4-5천만 원 가져가요. 별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엠보이 말고. 네, 엠보이 말고 예, 한국의 회사들 커스텀 보면 서비스. 그렇게 하고 그냥 끝이에요. 돈을 더 안 받는다는 거지. 회의실 1000개가 돼도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영업하고 우리는 이제 엠보이나 이런 거 하면 미국에는 다 회의실당 월 얼마 이렇게 그쵸,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돈은 맞아. 아까운 것 같고 4-5천만 원 내는 게 더 싸긴 하죠.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저희도 지금 보면 알겠죠. 회의실 계속 바뀌고 그쵸. 계속 회의실 늘어나고 이런 구조에서는 그냥 클라우드 방식이 더 낫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전환이 아직 한국 회사들은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거 아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그래서 약간 유리한 게 쿠팡 같은 데는 그게 미국 사람들로 다 돼 있으니까 임원진부터 해서 다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같고 쿠팡은 엠보이 써요? 네, 쿠팡도 일부 엠보이 쓰는 것 아,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아, 네네. 근데 쿠팡 그거 말고 워크데이 이런 것도 쓰고 다 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국에서는 저 예전에 네이버 초기 그러니까 중간 2015년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런 전통적인 회사들 회의실 시스템도 쓰고 혹은 심지어 직접 만들어 쓰기도 하고 대부분 그런 시스템 쓰더라고요. 아니, 사옥 만들면서 외주 줘서 할 수 있어. 그쵸. 딱 만들어 외주 주고 네. 또 사옥이 늘어나면 또 거기에 외주 또 주고 회의실이 늘고 줄고 하면 또 그 비용 주면 또 회의실 늘고 줄고 하면 비용 또 주고 이게 뭔가
그렇다고 똑똑하게 개발도 안 되고 저희도 막 셰프님 이것저것 도입하시는 거 되게 재밌어요. 줌 룸스도 되게 좋았었고. 줌 룸스도 좋죠. 줌 줌 룸스 룸. 뭐예요? 그거는 방마다 줌을 할당해 놓는. 그러니까 회의실에 줌이 이미 할당돼 있어서 아. 구글 캘린더 잡을 때 그 방을 딱 구글 캘린더로 초대해 놓으면 네. 회의실에 그 자리에 가면 이미 그냥 시작하기만 누르면 그 줌 회의실이 다 아. 열려요. 캘린더에 줌 주소 넣으면은 그 줌 회의실에 들어가면은 거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기 누르면 그리고 바로 회의장 쓰고. 일반적으로 회의실 아까 시스템 4천만 원짜리 하면 해주는 그 회의실 밖에 이렇게 사인이지 여기에 지금 예약이 어떻게 돼 있고 예. 바로 예약 잡는 이런 그냥 기능을 아이패드로 줌 룸스에 이렇게 다 되거든요. 하면은 그 아이패드가 있으면. 네, 아. 아이패드 한 대만 더 설치하면 그리고 중앙 집중도 할 수 있고 진짜 좋은데 저희도 이제 약간 애매하긴 하죠. 그건 이제 줌에 기반하다 보니까 걔는 모든 회의실에 줌이 들어간다는 하드웨어 장비가 들어간다는 기준이 네. 좀 비싸서 안 하긴 하는데 좋은 솔루션은 많은 것 같아요. 좀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그건 있어요. 대신 우리한테 커스텀하는 건 약간 줄어들 수 있어요. 맘대로는 못 하는데 그냥 약간 미국 회사들은 그냥 당연히 구글 수트로 일하고 그러니까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일하고 구글 캘린더로 일하고 이게 다 기본인 회사들은 안 불편해. 아 그렇죠. 근데 맘대로 안 해도 더 편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아니요. 근데 하나하나 자기들이 원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커스텀이 들어가면서 망가지는 거긴 한데 근데 커스텀 모르겠어요. 약간 저도 이게 약간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 맞춰 있는 거 제일 쓰는 게 잘 쓰는 게. 근데 줌 룸스도 되게 좋았던 게 그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재택하면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회의실에 있는 그러니까 회사에 나오는 사람이랑 안 나오는 사람을 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줌 룸스랑 그 로지텍 그 랠리였나요? 그 장비 같이 쓰면서는 그게 너무 편해졌던 것 같긴 해요. 뭐 회의실에서 얘기하는데 뒤에서 얘기하면 안 들려요. 여기서 못 듣고 있고 맞아요. 못 듣고 예. 있다가 그거 나중에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또 이제 다시 얘기해야 되고 그런 케이스 진짜 많았는데 그런 것들 거의 없어졌던 것 같긴 해요. 그런 건 진짜 좋긴 했었죠. 약간 그 장비를 잘 못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동영상 찍어 사용법 하고 해도 어차피 사람들이 잘 안 보고 그 기계 쓰는 법이 쉽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그걸 잘 못 쓰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 노트북으로 한 사람도 많아요. 줌룸스 세팅된 데서도. 그래서 여기 올 때도 다 원래 회의실에 해버릴까 하다가 비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어차피 잘 못 쓰니까 온보딩 과정이 그런 걸 좀 교육해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온보딩에 교육해도 안 되는 건 이게 결국 그건 것 같아. 교육해서 된다는 거는 기존 멤버들은 또 안 되고 교육 과정을 빼먹고 해서 그냥 교육을 따로 안 해도 자연스럽게 쓰는 환경이 돼야 되는 그게 것 제일 같아요. 좋죠. 그래서 줌 룸스는 아직 그러니까 서비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사용하는 것까지는 아직 좀 불편하지 않나? 아이패드라 그런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아이패드에다 그냥 딴 거 쓰고 있어. 그 아이패드 컨트롤러라 끄면 안 되는데 저는 빼놔버리고. 근데 모르겠어. 어느덧 1시간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밥도 먹어야 되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해보죠 많이. 네. 저희 유튜브 스튜디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 사진 찍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사진관처럼 이렇게 롤 내려오는 거 있거든요. 네. 색깔이 4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지색 이런 건 상관없고 그 중에 하나가 파란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란 옷만 안 입고 오면 뒤에 합성할 수 있어요. 파란 옷 입으셨잖아요. 다른 색깔도 있다고 하시니까. 네. 아니, 다른 색은 원래 피킹이 잘 안 돼요. 파란색이랑 그게 녹색이. 아니라 옷이. 그렇죠. 그렇죠. 제 입학님이 잘 보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요 팟캐스트는 시피님이 또 편집해서 올려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